예, 두 번째 토픽은 이터레이터하고 제너레이터인데요. 먼저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사실 본 적이 있는데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가 이 리스트인데요. 거기에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어가지고 리스트고요. 요거는 가로로 쳐 있습니다. 꺽쇠가 아니고, 요거는 투풀이 아닙니다. 투풀 컴프레hension이 아니고, 요렇게 해서 만들면 요 C는 투풀이 아닙니다. 제너레이터예요. 그리고 투풀 컴프레hension을 하려면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셋이 되고요. 요거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투풀이 아니고 제너레이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뭔지, 이터레이터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이터러블 이게 조금 헷갈리게 혼용해서 쓰는데요. 저가 이야기는 옛날에 요새 랭귀지가 아니고 옛날 랭귀지에서는 이터레이터하고 제너레이터하고 굉장히 명확한 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이썬까지 오면서 이 제너레이터하고 이터레이터 개념이 조금 모호해진 것 같고요. 이터러블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죠. 여기 range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for loop 쓸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list, 요건 tuple, 요건 set, 여기 dig입니다. 요게 다 이터러블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디렉토리를 찍어 보면 이 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던더 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오브젝트인데요,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걸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그 오브젝트에 그 디렉토리를 찍어 보면 던더 이터가 있으면 이터러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들은 디렉토리를 다 찍어 보시면 요 던더 이터라고 있어요. 근데 넥스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던더 넥스트가 없어요. 여기 어딘가 넥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던더 넥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터러블은 디렉토리를 찍어 봤을 때 던더 이터가 있는 게 이터러블이고요. 이터레이터하고 제너레이터는 던더 이터, 던더 넥스트가 있으면 이터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제너레이터는 사실 조금 다른데요. 이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가 임플리멘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디렉토리를 찍어 봤을 때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가 있으면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나 제너레이터나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단지 만들 적에 조금 다르게 만드는 그 차이밖에 없고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동이 그 디렉토리를 찍어 보면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터러블은 던더 이터만 있고 던더 넥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러블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냐면 내부적으로 이 던더 이터를 통해서 이터러블이 이터레이터 혹은 제너레이터로 변환이 돼서 그 변환된 이터레이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런 것들은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던더 이터만 있고 던더 넥스트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터레이터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작업은 for loop를 돌리게 해주는 건데요. 한번 돌려보죠. 지금 이 range라는 걸 선택을 했고요. range의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던더 이터가 있고요. 던더 넥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0부터 9까지 튀어나오는군요. 그러면 이걸 프린트 해보면 0부터 9까지 튀어나오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이터러블이지 이터레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던더 이터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터레이터가 되고 이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for loop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리스트를 한번 해보죠. 리스트도 보면 여기 던더 이터가 있고요. 던더 넥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돌려보면 이렇게 113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던더 이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터레이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for loop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단지 주의하실 거는 여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range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range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range는 보통 이렇게 for loop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for loo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인덱싱은 워킹하는데 슬라이싱은 range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군요. 예. 그래서 이 range 오브젝트도 보면 여기 아까도 봤지만 요 이터가 있습니다. 던더 이터가. 던더 넥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터레이터하고 이터러블은 던더 이터만 있는 거고요. 이터레이터는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ange 오브젝트의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터만 있고 넥스트가 없어요. 던더 이터. 근데 여기 이렇게 요 range 오브젝트를 던더 이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터레이터를 만들면 디렉토리를 찍으면 여기 던더 이터가 있고 추가적으로 던더 넥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가 있으면 이터레이터 혹은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 스트링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스트링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데 스트링도 이터러블이에요. 이터레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던더 이터 메소드를 통해서 이게 이터레이터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for loop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링에 대해서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던더 이터가 있고요. 던더 이터가 있고요. 던더 넥스트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던더 이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터레이터로 바꾼 다음에는 던더 이터 플러스 던더 넥스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요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던더 애드가 해주는 게 심볼릭하게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그게 내부적으로는 요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던더 이터도 내부적으로는 요게 돌아갈 텐데 그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서포팅 하는 게 요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브젝트에 던더 이터 메소드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요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요거를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고 이렇게 하면 이터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가 이터레이터인데 거기에 던더 이터 메소드가 던더 넥스트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게 서포트를 하는 게 요 넥스트라는 걸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내부적으로는 요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씩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이 있고요. 여기서 리스트 1, 2, 3이 있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터레이터가 된 거고요. 이제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던더 넥스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던더 넥스트 메소드는 요거를 서포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를 쏴주고요. 그 다음에 2를 쏴주고 그 다음에 3을 쏴줍니다. 그러면 여기 총알이 3발이 들어가 있었는데 1, 2, 3을 다 쐈어요. 그 다음에 next 하면 stop iteration 에러가 발생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봤죠. 그러면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stop iteration 에러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join이나 list나 sum이나 이게 다 이터러블의 워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oin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투플이 들어가도 되고요. 딕셔너리가 들어가도 돼요. 이터러블 하기만 하면 이 join 메소드가 워킹을 하는 겁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만 조인이 되겠죠. 요거는 뭐 파일을 오픈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join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리스트가 아닌 다른 이터러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로직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터러블이 들어오면 그걸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 만들어지겠습니다. sum도 마찬가지입니다. sum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 컴프레이션을 이용해서 만든 제너레이터고요. 거기에 던더 이터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sum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range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던더 이터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요 sum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터레이터하고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이터레이터는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터레이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로지컬리 컨시스턴트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클래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자세히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제너레이터하고 이터레이터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조금 제가 설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게 range 펑션인데 오리지널 range 펑션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만든 range 펑션이라고 해서 새로 my range라고 그랬고요. 클래스 이름을 지을 적에는 캐피탈로 합니다. 캐피탈로 하고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카멜 타이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낙타 발톱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우장 이걸 카멜 타이핑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ypically 여기 init 메소드가 있고요. 던더 init 메소드가 있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여기 보면 던더 init이라고 있고요. 던더 이터가 있고요. 던더 nex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던더 이터가 있고 던더 넥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클래스를 배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풀리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클래스 배우신 다음에 이 비디오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맨 처음에 처음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요 던더 이닛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던더 이닛이 돌아가면 처음에 제로에서 제로에서 출발을 하고요. 끝점은 n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던더 이터는 그냥 셀프 이퀄 요렇게만 하면 되고요. 넥스트가 메인인데요. 요게 끝점이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템프 베리어블에 템프라고 하겠습니다. 템프 베리어블에 스토어를 한 다음에 이 셀프 i를
하나 늘리고 그 다음에 이 템포 베리어블을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여기 처음이 0이고요. next 그러면 처음에 0인데 그게 템포 베리어블에 스토어 된 다음에 그게 리턴이 되고요. 리턴 되기 때문에 셀프 i가 1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next 그러면 셀프 i가 1인데 그 템포 베리어블에 세이브가 되고 그 템포 베리어블이 리턴이 되면서 그 전에 self.i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n이 10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10이면 요게 9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10이 됐을 경우에는 요게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이 raise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raise는 에러를 raise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top iteration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그때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줄 거냐 하면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줄 거예요. 예, 보통 stop iteration 에러는 에러 메시지가 없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에러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raise라는 거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의 오피셜한 에러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에러를 디클레어를 이렇게 한 거고요. 자신만의 에러를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그냥 저는 그 몇 가지 중에서 하나인 stop iteration 에러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여기 던더 이터 메소드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던더 넥스트 메소드가 여기 있다.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컨디션이 바이올레이트 되면 그거는 그 총알에 그 제너레이터 안에 이터레이터 안에 장전된 총알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stop iteration 에러를 이렇게 발생을 시킨 거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기 my range 해가지고 0, 1, 2, 3, 4가 나오겠죠.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돌려보죠.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됐죠. 0,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 더 해보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0, 1, 2, 3, 4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 쭉 보시면 stop iteration 에러가 발생했고요. 이게 제가 여기 위에서 정의한 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ry except 블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간단한 것부터 해보죠. 이제 try except 구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고, 이제 가장 제너럴한 게 이게 exception. exception은 가장 제너럴한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에러, 가장 제너럴한 에러를 받아서 이거는 이제 그 에러가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 그 디폴트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걸 프린트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했고,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디폴트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디폴트 메시지를 프린트 했는데 stop iteration 에러 발생,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그게 요겁니다. 에러 메시지를 조금 바꿀까요? 그냥 stop iteration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에러 없이, 요 에러 메시지 없이 할 것 같은데. 아예 에러 메시지 자체가 없군요. 오케이. 그러면 보통 stop iteration 에러는 stop iteration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stop iteration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exception들은 specific error부터 해서 좀 더 제너럴한 에러까지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할 적에는 좀 더 여러 가지 뭐 키 에러도 있을 거고요. 키 에러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뭐 인덱스 에러인가요? 언바운디드 에러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여기서는 stop iteration 에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에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작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요. 키 에러가 발생이 되면 요게 작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top iteration 에러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작동이 될 거고요. 여기가 스페시픽한 데부터 쭉 제너럴하게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stop iteration 에러이기 때문에 요게 작동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게 디폴트 에러 메시지가 여기서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요게 추가적으로 요거를 프린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 1, 2, 3, 4까지 문제 없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에러가 제너레이트가 됐는데, 키 에러냐? 키 에러 아닙니다. stop iteration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러가 걸렸고, 그러면 디폴트 메시지가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stop iteration이라고 제가 여기서 정의한 게 프린트가 됐고요.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메시지가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econd block activated. 요 second block이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third block은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지면 next 그러면 총알이 하나 나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총알이 다 떨어지면 stop iteration 에러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여기서는 제가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단지 여기 보시면 던더 이터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고 던더 넥스트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stop iteration 에러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는지 그 다음에 그때 디폴트 메시지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인데요.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터랑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막 클래스 디클레어 하고 던더 이닛 만들고 던더 이터 만들고 던더 넥스트 만들고 막 그랬는데요.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yield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클래스 할 적에는 대문자를 사용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펑션은 소문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 이름만 보고도 이게 펑션인지 클래스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보통 그거를 컨시스턴트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은 제로고 요게 n보다 작을 경우에 yield를 통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던더 이터도 없고 던더 넥스트도 없고요. 꼭 함수 같아요. 함수처럼 생겼는데 함수에서는 return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yield라고 그랬습니다. yield는 iterator 혹은 generator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함수처럼 정의를 해놨는데 그래서 훨씬 간단하죠. 여기 보면 던더 이닛도 없고 던더 이터도 없고 던더 넥스트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랑 그래서 클래스랑 비교를 하면 던더 이터, 던더 넥스트, 던더 이닛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훨씬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랑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데 여기가 return 대신에 yiel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나 보죠. stop iteration 에러 메시지는 디폴트가 없어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stop iteration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때 디폴트 에러 메시지가 뭔가 보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에러 메시지가. 그래서 저가 추가적으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여기다 해보면 그냥 stop iteration 그 에러만 뜹니다. 디폴트 에러 메시지가 안 떠요. 그래서 여기 에러 발생했고요. 여기 stop iteration 에러가 발생을 했고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없어요. 오케이. 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조금 제가 이거는 저기서 본 것 같은데 파이썬 프랙티스 북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저기 막 프린트를 하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스타트 하기 전에 여기 before yield, after yield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보시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기 yield라는 걸 이용을 한 거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next 그러면 처음에 요게 프린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프린트가 될 거고 요게 총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egin이 프린트가 됐고 before yield zero라는 게 프린트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가 던져져서 그게 프린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요게 가는 겁니다. after yield 0, 그 다음에 before yield 1, 그 다음에 1이 yield가 됐고요. 그 다음에 2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2까지 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총알은 다 떨어졌어요. 2가 되면 총알이 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xt 하면은 에러가 발생이 될 텐데, 에러가 발생하기 전에 요게 프린트가 된 거고요. 요게 프린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stop iteration 에러가.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연습 문제 거기에 보시면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레퍼런스를 그쪽을 단 거 보니까. 오케이. 좀 더 복잡한 거 얘기하기 전에 왜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를 얘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터레이터나 제너레이터는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시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코드는 제가 안 돌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터레이터하고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문제지 스피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보면 천문학과 사람들이 가끔가다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 사이즈가 한 몇십 기가씩 돼요. 그러니까 천문학 쪽에서 요새 전파만 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기가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노트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램이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아마. 32기가군요. 예. 예를 들어 100기가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램에 올릴 수가 없어요. 램에 올릴 수가 없으면 뭐 작업은 못하죠. 그런 때 사용하는 게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드에 있는데 그 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램에 올려야지 램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램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럴 때 이제 제너레이터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에 있는 메모리를 순차적으로 불러오는 거죠. 필요한 것만큼.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밑에는 좀 읽어보시고 해보시고 여기 여기 메모리 프로파일러 전에 그 리스트 어펜드 메소드 설명할 때 제가 사용한 것 같은데 예. 그때 리스트라는 게 다이너믹 어레이 어로케이션 한다고 할 적에 그때 제가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거를 사용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모리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램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제가 그 에러 익셉션 그거 핸들링 하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try except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else는 좀 그렇고 finally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요. 근데 뭐 file not found 에러도 있고요, name 에러도 있고, 뭐 type 에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try를 하고요. try를 이렇게 하고요. except 구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except들은 스페시픽한 것부터 쭉 해서 가장 제너럴하게는 여기가 가장 제너럴하겠네요. 여기 제너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final else는 뭐 거의 사용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finally라는 거는 execution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여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try를 합니다. try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try를 했는데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에러 핸들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finally 구문은 있으면 요거는 무조건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여기 요렇게 가서 에러가 없으면 이쪽으로 떨어지고요. 코드가 이쪽으로 와서 에러가 있으면 어떤 특별한 에러 핸들링을 하고 그 다음에 finally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블럭은 무조건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컴퓨터가 조금 일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오픈이 돼 있으면 그거를 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하고 통신을 오픈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작업이 끝나면 그 오픈된 그거를 이런 데서 끊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else는 파이썬에서만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보통은
try, except, finally 그렇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요 else는 파이썬에서만 스페시픽하게 사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요게 뭐냐면 except 블럭이 사용이 안 되면 요 블럭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ry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try가 되고 except 에러가 발생하면 except 어떤 게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finally는 무조건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try를 했는데 에러가 발생이 안 되면 여기 else가 작동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finally가 작동이 되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할 때는 except 구문 하나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finally가 있으면 finally가 작동이 되고요. try 했는데 에러가 없다 그러면 else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finally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